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장의 미래, 진화하는 자동차,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 공유와 양극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라 하면은 자동차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투자의 포인트를 찾아서 부를 늘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자동차란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스웨덴의 에민 탱스렘은 자동차는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에서 우리는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건데요. 현대인에게 이 자동차라는 것은 탈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자동차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등 그런 것들이 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는 탈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산업은 사실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고용 창출을 이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상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있지만 그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1, 2, 3차 벤더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이런 자동차 회사가 잘 나가면은 하청 회사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지역 경제는 물론 내수 소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을 가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기업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와 함께 한국 산업을 이끄는 두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자동차 업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황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월 21일 글로벌 자동차 미래차 경쟁, 공장을 폐쇄하고 감원을 하는 칼바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군산 GM대우 공장이 문을 닫았죠. 그런 식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줄이는 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포드는 유럽의 6개 공장을 정리하면서 20% 감원을 실시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6개월 동안 38,000명이 감원이 됐답니다. 일본의 닛산은 12,500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7월 26일이고요. 자, 폭스바겐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집중하면서 5년 동안 7,000명을 감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소식 한 가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 특허권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앨런 머스크가 공개를 한 이유는 전기차의 판을 크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허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후발주자들이 전기차를 만들기가 쉬워졌고,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전기차로 옮겨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전 세계적인 불황과 소비 위축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진정한 핵심은 사실 전기차 때문입니다. 이 전기차는 생산 공정이 상당히 간소화되고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도 약 3분의 2가량 줄어듭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 소멸되는 부품의 개수가 있습니다. 엔진 부품은 현재 약 6,900개가 들어가지만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에 이런 6,900개의 부품이 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터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내연기관차는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면은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에는 11,000개가 줄어든 19,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제작 공정이 단순화되고 들어가는 부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 라인의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인원을 감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회사들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인 한국 자동차 업계는 과연 어떠한가? 자,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어렵든 말든 르너 삼성 노조가 또다시 한 달 만에 돌변을 해서 노조원 수당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7월 28일 날 전해진 바가 있고요. 자, 현대차 노조 임단협 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8년 연속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7월 31일 날 전해진 소식입니다. 완성차 노조 파업 때는 버티기 힘들다. 부품사들 줄줄이 고사위기, 현대차와 르노 삼성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파업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낙연 총재가 현대기아차 노조에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 6일 나온 기사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파업을 하면서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경제 불안감을 더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소식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체질 변화를 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 경영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현대차 노조는 사실 그동안 조합원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1월에 자신들의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는 조항을 없앴고요. 2018년 그러면서 현대차 노조는 2019년 3월에 1만 명을 더 채용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정년 퇴직자가 1만 명 정도 나오니까 그 인원수만큼 다시 채용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직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7천 명 정도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노조에서는 1만 명을 더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충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에는 공장 폐쇄와 감원을 통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중국에서 공장을 닫으면서 1만 2천 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현대차도 지금 내부적으로 인원 조정을 하면서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모바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자란 세대, 자동차를 안 사고 있답니다. 경기 부진에 차량 공유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를 사지 않는 30대, 40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연도별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은 급격하게 떨어진 세대가 바로 30대와 40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대의 자동차 구매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30대의 자동차 구매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019년 현재는 15%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사지 않는 세대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건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주요 이용층은 20대와 30대라고 합니다. 자, YG 앱 통계에 따르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의 87%가 20, 30대라는 점이죠. 그래서 차를 사지 않는 젊은이들, 자동차 업계에서는 마이카 시대의 종말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2017년 12월에 이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대와 30대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차량 판매가 평균적으로 400만 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가 지금 자동차를 사기보다는 공유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증가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 읽다 보면은 뼈를 때리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추천 5,500개를 받은 베스트 댓글을 보면은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 시대적인 트렌드라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인지해야 됩니다. 자, 소유에서 공유로 매년 30%씩 성장하는 공유 시장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자들, 주도층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대와 30대지만 40대까지 가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년 30%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이 30대가 또 40대가 20대가 30대가 됐을 때도 이런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가? 자, 미국의 우버가 세계 1위고요. 서비스 지역은 83개국 674개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리프트, 세 번째로 디디추싱, 네 번째로 그랩, 다섯 번째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리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쉐어링 주요 업체는 독일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모회사로 다임러 그리고 BMW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임러는 벤츠를 소유한 회사고요. BMW도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집카, 한국에는 소카와 그린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재 소카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죠. 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에서 공유하는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기존의 기득권과 규제에 발목 잡혀서 진전이 없다는 사실 뉴스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자, 최근에 타다와 택시 업계가 상당히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혁신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8월 7일 기사입니다. 3주 만에 타다와 택시 업계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지금 차량 공유 서비스와 기존의 사업자 간에 상당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진통이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한국에서도 차량 공유 서비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래의 도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꼼꼼히 봐온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10년 뒤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것입니다. 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는 택시, 버스, 화물트럭, 개인 승용차 등 4가지로 구분될 것이라고 보고요.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대체로 전기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이 되고, 분야로는 공유 서비스, 대중교통, 그리고 개인 소류 차량, 이렇게 3가지로 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화물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트럭이 운행을 시작하고 있고요. 자, 미국 메이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첫 상용화해서 5km에 8,500원이라는 요금을 책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고, 자,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더 시장이 커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투자의 팁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현재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들은 현재 판매 중심의 매출에서 미래에는 생산과 렌탈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미 다임러와 BMW는 이런 식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앞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버스, 그리고 트럭들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서서히 택시 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버스 파업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이고, 트럭 사고와 난폭 운전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도로에는 24시간 무인 택시, 24시간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대중교통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자동차 소유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 소유 자동차 가격은 상당히 비싸질 것입니다.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높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해도 테슬라의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보급형인 모델 3가 있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급 자동차를 선호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자동차 소유에 있어서 경제력이 낮은 계층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른 데다가 돈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트렌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량 주거 등에 많은 돈을 쓰는 대신 공유하고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을 다른 데다가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렇게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돈이 많은 부유한 계층들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비싼 값을 주고 구매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단순히 이동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한몫을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 차가 있으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개인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소유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단순히 이 자동차 회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투자의 팁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